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주도 학습은 우리가 학업에서의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지, 동기, 그리고 행동적인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관리해 나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의 세 가지 전략 중에서 우리가 학습 행동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학습 행동 실현 검사입니다. 학습 행동 실현 검사는 우리가 공부와 관련된 학습 행동의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 공부 행동 조절, 그리고 노력 및 의지 조절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 조절은 학생이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와 관련된 것이고요. 공부 행동 조절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자신의 공부 행동을 평가하고 또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가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노력 및 의지 조절은 주변 환경에 자녀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학습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공부 행동과 관련된 우리가 시간, 노력, 의지, 그리고 환경 등을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활동 속에서 자녀가 비로소 자기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학습자가 될 수 있겠지요. 자녀가 실시한 학습 행동 실현 검사는 우리가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검사 결과표를 보면은 학생의 검사 점수 외에 100분위 점수가 추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분위 점수란 전체 검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분위 점수를 보게 되면은 또래와 비교해서 자녀의 검사 결과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 및 계획 부분에 있어서 자녀의 100분위 점수가 80점이다. 이러한 경우는 100명 중에서 상위 20등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검사 결과를 볼 때 각 요인의 점수 외에 해당 100분위 점수를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면은 보다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시간 관리 및 계획, 요인의 검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의 100분위 점수는 25점 이상에서 35점 이하에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8개의 등급 중에서 6번째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학습 행동 실현 검사의 시간 관리 및 계획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자녀가 규칙적인 생활과 학습 패턴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규칙적인 일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스스로 자신이 정한 시간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건데요.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도 보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학습 패턴을 몸에 익힐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 및 계획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나의 하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 프로그램은 하루 일과를 적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하루 일과 중에서 시간을 효율적 혹은 비효율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나의 하루 활동지를 자녀에게 제시를 하고 시간대별로 자신의 하루 일과를 적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다 적은 후에는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비율은 적절한지, 아이가 작성한 하루 일과가 혹여나 공부나 놀이에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45분이나 50분 공부를 하고 10분 휴식을 취하지요. 우리의 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휴식의 시간 비율이 적절해야 비로소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을 방해하는 요인을 작성해 보는데요. 시간 관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이것이 왜 방해가 되는지, 어떻게 이러한 방해 요인들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자꾸 울리는 게 자녀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적었을 때는 해결 방법으로 휴대폰을 잠시 꺼둔다던가 혹은 다른 방에 치워둘 수도 있겠지요. 자녀가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효과적인 시간 배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정 시간 공부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요. 힘들거나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 후에는 자녀가 재미있고 또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